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배상훈의 램사. 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네, 이 시간은 배상훈의 램사 시간입니다. 국내 최초의 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님의 냄새나는 사건 추적기, 램사 시간인데요. 오늘도 배상훈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태원 살인 사건 그 편이 나가고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어떤 분은 소름이 돋았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셨고요. 그러니까 범인이 둘 중에 한 명이 아니고 두 사람이 모의를 하던 공범으로 살인을 했을 수도 있다. 이 지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놀라워하셨는데 이태원 살인 사건 이제 공판이 진행되고 있죠. 지금은 이제 증거 채택 문제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공소시효 또 이제 일사부재리가 이제 몇 가지를 계속 패터슨 쪽에서 시비를 거는데 거기에서 이제 계속 시간을 끄는 작전 같습니다. 예. 시간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다른 것과 묻히는 정치적 일정과 묻히는 상당히 그런데 그쪽 변호사들은 매우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질질 끄는 거죠. 질질 끈다. 끌고 사실은 이 논점 자체를 흐리는 거죠. 이게 본질적인 살인 사건에서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좀 이미 이제 왜 검찰이 딴 엉뚱한 짓을 한 것을 우리한테 하느냐라는 식으로 여론은 전을 몰고 가고 그러다 보면 이제 흔히 말하는 소파 문제도 나오고 또 당시에 이제 그런 사건들이 나오면은 이제 사건이 어떻게 튈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본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제 논란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걸 노리는 것 같습니다. 참 그리고 이제 우리 언론의 속성도 있고 또 사람들의 건망증이랄까 이런 것도 있겠지만 계속 새로운 사건으로 이런 게 묻히거든요. 그렇죠. 바로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태원 살인 사건을 계속 추적을 하겠지만은 오늘 다룰 사건, 이 사건도 지금 엄청나게 많은 보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사건입니다. 바로 조이팔 사건. 참 이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피라미드 사기극이라고 꼽히고 있는데 이 사건 잠깐 정리를 좀 해볼게요. 2004년 10월부터 2008년 10월 말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의료기 재임대 사업과 기업 차원의 재테크 사업이란 명목의 유사 수신 행위, 그러니까 돈을 투자금을 막 받아 챙긴 거죠. 받아서 투자자를 모집해서 투자금을 가로챈 그리고 은닉한 다음에 도주, 밀항까지 한 사건인데 참 이 보면은 모든 사기가 그렇겠지만은 피해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좀 주도 면밀했어요. 이걸 의료 보조기구를 사면 회사가 그걸 임대해서 투자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는 그런 형식이었는데 맨 처음에 의료기 한 대를 440만 원에 계약해서 회사에서 7일의 임대차 확보 기간을 거쳐가지고 7일 후에 그러니까 일주일 뒤에는 임대 수익금을 은행 영업일 기준 매일 꼬박꼬박 지급했고 한 번도 임대료 지급이 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가 정말 이렇게 해주네 그러면서 더 많은 투자금 그러니까 억대 수억 원 이렇게 투자금을 밀어 넣어서 이 피라미드 사기극이 계속해서 굴러갈 수가 있었고 이게 터지기 전에 그러니까 조이팔이 밀항을 하면서 사건이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 조이팔 사건 한번 저희가 냄새나는 사건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네, 이 정확히 말하면은 글쎄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저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조이팔은 연기자고요. 아, 연기자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바지 사장이죠. 그리고 실제 작전 세력은 따로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회계사부터 시작해서 전직 경찰 그리고
그런 시스템을 가진 팀들이 뒤쪽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아,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예, 조이팔이 바지 사장이다. 예, 근거는 그렇습니다. 네. 첫 번째, 최대 8조, 최소 3조 되는 그것이 단군일의 최대의 그 사기라고 하는데, 네. 그것을 흔히 말하는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급성장할 때는 분명히 어떤 특정한 집단의 비호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 집단의 비호라는 게 그냥 어떤 사람 하나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말하자면 A가 터지면 B가 막고 B가 터지면 C가 막는 식으로 치밀하게 작전이 쌓여진 부분이 있고, 네. 또 하나는 그 사이클, 흔히 말하는 수익을 주고 다음 수익을 주고 이 한 사이클이 완성이 되고 마지막에 그 수익을 주지 못하는 어떤 시기에 도망갈 생각을 했던 그 시나리오가 정확히 정교하게 짜여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거는 흔히 말하는 아무리 조이팔이 그렇게 천재적인 머리를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오른팔이라고 쓴 강태형이라는 사람도 그 두 사람 세 사람의 머리를 갖고는 절대 될 수가 없는 거고, 네. 결국은 이것은 특정한 어떤 프로그램화된 것에 네. 의해서, 그러고 문제는 조이팔이나 강태용이의 그 관련 계좌나 이런 데 돈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게요. 뭐 지금 뭐 경찰 추산으로는 뭐 4조 원, 뭐 몇 조 이렇게 피해액을 얘기하고 3만 명의 피해자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검찰에서 확보한 뭐 돈은 뭐 1,200억, 정말 세 발의 피거든요. 네. 발견되지 않고 있는데 이게 다 어디 갔을까요? 그러니까요. 이분이요? 그러면 적어도 그 FIU인가요? 금융의 추적원 같은 데서 웬만큼이면 이게 흔히 말하는 그 아주 전문 그 네. 계좌 추적 전문가들인데 그 사람들이 작동되는 걸 누군가가 막았거나 아니면은 네. 그 사람들의 그 추적 기법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조이팔이나 강태형이 머리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어떻게 2조 3조가 넘는 거를 이렇게 숨길 수 있겠습니까? 그죠? 아무리 네. 환치기를 한다라도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경찰이나 검찰의 얘기는 그거였습니다. 환치기를 했다. 그리고 어떤 부동산에 차명으로 넣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그리고 고철 사업을 했다. 이 세 가지, 네 가지 정도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2, 3조를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거는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고, 고철에서 환수한 수익이 600억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계좌를 두졌고, 그럼 부동산을 투자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차명이라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등기가 되기 때문에. 그죠? 근데 그거를 못 찾는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거고, 환치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환치기 계좌가 따로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거를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거고, 적어도 수십 명, 수백 명이 동원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게 꼬리가 안 잡혔다.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럼 돈을 들고 이구지구 갔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이것은 흔히 말하는 적어도 금융추적원의 그 기법을 아는 사람들 수준의 그런 사람들이 뒤에서 정교하게 하지 않고는 될 수가 없는 시나리오를 짜서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실행해 나갔다. 그리고 결국은 조이팔이 사라지게 되는 건 자연스러운 수순이죠. 왜냐하면 조이팔이 나타나면 그 뒤에도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조이팔을 잡으면은 꼬리가 잡히니까. 그렇죠. 그리고 조이팔이 적어도 아무리 경찰이나 검찰이 발뺌을 한다 하더라도 네. 그 시간 동안 조이팔에 대한 첩보가 하나도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어떻게 강태형을 잡았냐 그랬더니 네. 4일 전에 첩보가 들어왔답니다. 아주 우연히. 그래갖고 4일 만에 두들겨 잡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전 몇 년 동안 뭐 하고 계셨는지 그 양반들이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거꾸로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고, 어떤 일정 정도의 동선은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해서 잡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많은 뭐 누리꾼들이 얘기를 하듯이, 아니 왜 지금 이런 시국에 하필이면 이때 강태용, 그러니까 조이팔의 오른팔이죠. 오른팔 역할을 한 강태용이 중국에서 잡혀서 송환도 뭐 몇 달 정도 걸리는 게 예사인데 바로 송환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되냐? 이건 뭐 덮으려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음모론을 안 갈래 안 갈 수가 없는 게 이게 그 정상적인 형태의 수사 관행. 네.
이라든가 이런 걸 제가 이제 개인적인 그 경험은 제가 2006-7년도에 서울청에 있을 때 네. 저희들은 이제 프로파일러는 사실은 형사 사건의 흐름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매일매일 네. 그 지역에서 나는 저 스크리닝을 하는 사람들인데 사건 처리의 흐름을 보면은 아 이게 누가 저기 인터럽트 하고 있구나 아니면 이거는 정상적인 방식이 아니구나라는 걸 금방 눈치챕니다. 저희들은 그걸 눈치채 갖고 네. 그거를 이제 찾아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사 사건 같은 것도 저희들이 이제 금방 알아내죠. 네. 근데 대구 그 조이팔? 뭐지? 보통 일반 다단계 사기 같은 거나 이런 거는 이게 웬만하면은 사실은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그 잡히거든요. 아니면 실체를 알고 네.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지? 라는 것을 그때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쪽 관련된 네. 동료들이랑도 그런 얘기를 좀 했던 거는 이건 뭔가 있다. 그러셨어요? 예, 이거는 그때부터 냄새가 났군요. 아니 정상적인 수사 방식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지 이거는? 그러면 근데 그때부터 드러난 게 이제 흔히 말하는 누군가가 이게 돈 받아 처먹고 있구나라고 중간에서 뭔가 봐주고 있구나. 봐주고 있다 하는데 네. 이제 바로 이제 그때 나타나는 게 뭐 권모 총경, 네네. 근데 그것도 사실 굉장히 그렇죠. 크지 않습니까? 예. 이 조이팔 사건 아무튼 지금 가장 큰 사건으로 부상을 해 있는데 자 먼저 저에게부터 한번 해보죠. 저희가 앞으로 좀 돌아가서 네. 조이팔이 과연 죽었을까 살았을까? 이건 저는 100% 살아 있다고 봅니다. 살아 있다. 네. 왜냐하면 일단 정황 그리고 뭐 그것이 알고 싶다네 해서 추적한 그 부분은 뭐 다 보신 거와 마찬가지고 서류 조작 그리고 흔히 말하는 바꿔치기 충분히 가능성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보는 건 정황입니다. 정황이요? 어떤 정황을 보신 거죠? 흔히 말하는 그 사람이 아무 건강에 문제가 없는데 밀항하는데 있다가 술집 가서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다가 갑자기 심근경색에 걸렸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말하자면 아니 그 심근경색에 뭐 전력이 있거나 아니면은 진짜 그 뭐 아주 뭐 다른 게 있었다 그런 게 아니라 아주 편히 가갖고 편히 그냥 쉬다가 갑자기 심근경색을 맞았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죠. 그런 일이 없죠. 임상적으로 봤을 때 보통은 이제 그 앞에 어떤 전조 증상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그때 뭐 큰 어떤 물이라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편히 쉬다가 이렇게 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정황상 이때쯤 사라져야 되는 시기에 정확히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죠? 왜냐하면 이제 흔히 말하는 2011년 말 정도였는데 11월 말에 그 사망 진단서에 썼던 11월 뭐 19일 그 이후 그러니까 그 전후에 흔히 말하는 그 흔히 말 피해자들이 그걸 사비를 들여갖고 잡으러 다니고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막 그 꼬리를 잡았다는 얘기도 있고 막 그랬던 시기거든요. 그때쯤 이제 사라져 버린 거죠. 사라져야 될 때 사라진. 정확히 사라져 버린 거죠. 네. 하나하나 좀 꼬집어서 보면 이 경찰은 근데 2012년 5월에 이 조이팔이 2011년 12월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게 공식 발표를 했어요. 그렇죠. 공식 발표를 했는데 뭐 DNA를 확인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근거가 이런 거였죠. 조이팔 장례식 그 동영상을 보고 조이팔이 죽었구나 이렇게 판단한 건데 이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판단?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그 수사의 ABC가 틀린 것은 뭐냐면은 그것은 흔히 말하는 이 관련자, 이해 강사자가 의해서 제공된 어떤 증거물입니다. 그럼 그거를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동영상 한번 쓱 보고 그것을 이 사망으로 그냥 추정한다라고 흔히 말하는 수사 담당자가 그걸 발표했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지금도 이제 흔히 말하는 그 강신명 청장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잘못됐다. 왜냐하면은 우리 수사선에서 한국의 경찰선에서 그것을 수사해서 확인한 다음에 그 종결을 졌어야 되는데 그걸 아는 건 명백한 실수다라고 그 경찰에서도 얘기하는 바와 똑같죠. 국내 최초 프로파일러 배상훈이 포착한 냄새나는 사건. 배상훈의 냄사.
그렇죠. 강신명 경찰청장이 지난 13일에 기자 그렇죠.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서 조 씨가 사망했다고 볼 과학적 근거가 없다. 근데 그때는 박관천 의원이 아시는 네네. 그 양반이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당사자죠. 흔히 말하는 그때는 왜 그렇게 판단했는 공식적으로 그걸 이렇게 발표할 때는 일개 경찰이 발표하는 게 아닙니다. 다 결재를 맡고 발표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전후에 직속 상관이 강신명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수사국장이었죠. 아 그러면 자기랑 상관없는 것처럼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웃기죠. 예. 그죠? 자기가 결재를 했거나 아니면 그것을 받아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 그렇죠. 지위 개선 라인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는 그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네. 지금은 거꾸로 지금은 볼 근거가 없다라고. 그때는 근거가 있고 지금 없는 건 중간에 설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설명은 없이 강신명 청장이 이런 건 설명을 해줘야죠. 그렇죠. 그 자기가 알았는데 뭐 묵인해 준 건지 아니면 정말 이렇게 믿었는지 그 얘기 해야 되는데 네. 그런 얘기 없이 뭐 수사 열심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한 건 경찰이 2012년 그 조이팔 사망 발표 이후에도 지명 수배를 유지해 왔어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죠?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말하자면은 사망으로 추정한다라고 네. 공식적으로 사건을 종료를 하는 식으로 액션을 취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망했으면 끝난 걸로 저희가 다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네. 이거는 이제 공식 종료다. 그러면 사망이어야 되는 거죠. 국가가 사망을 인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가족들이는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 왜냐하면 뭐 유산 상속 문제나 아니면 채권 채무 관계가 있으니까 네. 가족들은 사망 처리를 안 한 거죠. 네. 그렇죠. 거기에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중간에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거꾸로 거기에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이 네. 그거를 늦추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지금 수사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말하자면은 이 사건 종료라는 것 자체가 끊임없이 뭐 계속 네. 해왔다라고 변명을 하는 수준이라는 거죠. 지금은 그냥 수배는 유지하고 있었다. 뭐 그거는 뭐 관행대로 그냥 유지된 거다. 이런 얘기죠. 얘기를 하는데 네.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이 지금 제가 같은 설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망으로 보면은 네. 사망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고 네. 이렇게 되는 부분에서는 그러면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얘기에 대한 선우에 대한 그 뭐 변명이든 해명이든 해야 되는데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걸 설명해줘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거죠. 뭐 네. 유지해 왔다라고 하는데 저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전 모르겠어요. 왜? 네. 왜냐면 이 당시에 이게 경찰이 2012년에 조이팔 사망을 발표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교수님은? 저는 그때도 그랬고 그 전에 2006, 7년 그때 이제 그 흔히 말하는 밀항 성공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올 때 이게 뭐 시나리오대로 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뭐 사망했을 때는 저건 당연히 안 죽었다. 그런 얘기들을 이제 우리 동료들이랑도 했었고. 그러니까 뭐 이른바 선수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안 죽었다는 그렇죠. 거. 그거는 뭐 다 짐작하는 바고 그리고 이제 사실 요게 이제 그 조이팔이 유병원을 많이 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조이팔이 유병원을요? 예. 어떤 면에서요? 말하자면은 가장 핵심적인 게 부의 축적 방법. 네. 그리고 이제 흔히 말하는 어떻게 자기 사람을 만들어내는가. 흔히 말하는 공식 개선 라인에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자기 사람화 시키는가에 대한 것이 사실은 너무 유사합니다. 그런가요? 네. 저는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네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한 거죠. 네. 그 부분에서도 이제 일정 정도 특히 이제 어떻게 이 수사기관 내에 사람을 만드는 방식이 상당히 일정 정도 틀이 있습니다. 아, 틀이요? 네. 그러니까 내 사람을 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다. 그런 공식이나 틀이 있는 건가요? 권모 총경이 9억 원이라는 돈을 수표로 받았습니다. 아, 수표로요? 네. 수표면 추적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어떻게 뇌물을 수표로 받죠?
사과 상자로. 그러게요. 그러니까 요즘에 5만 원권이 나왔으니까 5만 원권으로 뭐 빼곡하게 채워서 준다든가 이런 게 원래 보통 뇌물을 주는 방식인데 수표라니요? 그러니까 네. 그 경찰이나 검찰들한테 수표를 줍니다. 그건 이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뇌물이 아니라 쥐약이죠. 사실은. 쥐약. 예. 아, 너 이거 먹고 나 뭐 안 해주면은 죽는다 이런 건가요? 아니면은 그것이 알고서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표인데. 왜 알고 받는가에 대한 거를 지금 설명을 드리는 네네. 건 그겁니다. 그걸 가지고 혼자 먹고 자기가 이제 과장인데 네. 팀장한테 이게 불러갖고 이거 좀 눌러라. 눌러라는 속어는 이제 그걸 이제 덮어라 이제, 이런 덮어라. 게. 그러면 팀장이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것도 뇌물 받아 처먹었구나.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사전 작업을 합니다. 어떻게 했냐면 그 수표를 받은 수표를 네. 그중에 일부를 팀장한테 줍니다. 주면서 예. 이제 그 얘기는 안 하고 뭐 저기 뭐 강 팀장 그 오늘 애들 대학까지 뭐 이렇게 쑥 가면서 그러면 인자한 모습으로 챙겨주는 모습으로. 예. 그러면은 압니다. 이 사람이 뭘 하는 건지를 압니다. 그래서 예. 거기서 이제 두 가지 생존 방법이 있죠. 승진 안 하고 네. 왕따 당할 생각을 하고 거절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거를 받아갖고 자기 팀원들한테 똑같은 방식을 하거나. 이게 바로 피라미드네요. 그렇죠. 그래서 피라미드 이게 사기극의 피라미드 방식의 뇌물 어떻게 쉐어라고 해야 되나요? 뇌물 나누기 이런 게 이어지네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너무 X가 크다. 첫 번째, 두 번째. 왜 수표를 주지? 그러면은 이거는 한 놈이 걸리면 굴비 세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 그러니까 이제 쭉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이게 잘 드러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나도 먹었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렇죠. 다 입을 다물고 있는 거군요. 다만 액수는 좀 이렇게 역 피라미드로 가죠. 그렇겠죠. 이게 되면서 네. 그래서 이 한 번 형성된 관계는 쥐약입니다. 이 사람이 다른 데로 가도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그렇게 거죠.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적지 않은 경찰 수사관들, 네. 간부들 그리고 검찰 네. 하물며 부장검사부터 시작해서 그러게요. 수사관까지가 연결되는 것이 네. 수사기관의 그 흔히 말하는 그 흔히 말하는 그거를 쥐약을 매기는 메커니즘을 이해하면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이해한다는 게 그걸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그걸 있는. 이해하게 되면은 네. 왜 중학교밖에 안 나온 조이팔이 몇 조가 되는 사기를 칠 수 있었으며, 네. 그리고 왜 안 잡혔으며, 네. 그리고 왜 그 어렵다는 밀항도 성공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갖고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이런 걸 하게 됐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거꾸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조이팔을 잡으려면 조이팔을 수사하면 안 되고 조이팔의 장학생들을 쑥 뽑아내야지. 네. 거꾸로 조이팔을 잡고 조이팔의 은닉된 재산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조이팔의 한눈에 팔 것이 아니라 조이팔이 키워놓은 쥐약을 먹고 지금 뭐 구속 기소도 되고 지금 징역 살고 있는 분도 계시고 한데요. 뭐 그런 사람들 잡아내야 된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빙산의 일각이겠죠? 거기까지 얘기하면은 뭐 제 모가지가 왔다 갔다 하고요.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면은 빈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누가 이렇게 했을까? 빈 공간. 빈 공간. 그 공간은 그 사건의 공간이고 인적 공간. 인적 공간. 네. 여기가 있는데 바로 쫄딱으로 넘어와요. 그럼 중간에 누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여기가 있는데 네. 팀장이 있어요. 네. 쫄딱구가 없어요. 왜냐하면 팀장이 지가 할 일이 없으니까 수사는. 네. 그렇죠? 그러면 누가 있는데 그러면 이걸 이 그림을 그려보면 네. 쭉쭉쭉 그려보면 요만큼이 드러났는데 이만큼이 드러나겠죠. 네. 그렇게 그게 빙산의 일각이라고 또 뜻으로 말씀하셨으면
동의해야 되겠죠. 아, 이건 좀 또 민감한 민감한 부분이라서 부분이죠. 우리 배상훈 교수님이 말씀을 못 해주시지만, 예, 저희는 이해할 것 같고요. 참 이 보니까 뭐 대구지방경찰청 아까 말씀하신 고나무계 전 총경, 뭐 조이팔 중국 도주 한 달 전에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가 돼 있고, 김광준 전 서울고검 검사는 지난 2012년 강태용으로부터 조이팔 사건 내사 수사 무마 대가로 2억 4천만 원 받은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됐습니다. 그거는 네. 조이팔의 액수는 0이 하나 더 붙고 그 강태형은 0이 하나 줄어들죠. 네. 그 단가 자체가 틀린 겁니다. 아, 그렇군요. 조이팔이 주는 게 더 크게 조직 관리, 네. 당해 사건 문화 이렇게 나눠질 수 있을 겁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금품 접대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경 관계자가 뭐 6, 7명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이 광태용이 들어온다고 해서 언론에 나는 게 다 지금 떨고 있다. 검경이 떨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저는 강태형이 떨고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바다 건너다 제거당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입에 모가지가 달린 최소한의 지금 숫자보다 더 많은 네. 그렇죠? 그러면은 글쎄요. 근데 이제 저는 무서워요. 저는 걱정하는 게 그런 거죠. 네. 어쨌든 강태용이 살아온다 하더라도 꼬리 자르기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강태용으로 정리할 가능성이 높다. 강태용으로. 네, 강태용의 지금은 다들 검경이 모두 강태용의 입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지난번 말씀하신 진술로 수사를 하는. 그렇죠. 강태용을 잘 달래면은 어떻게 달래겠어요? 강태용의 흔히 말하는 플리바게닝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너 뭐 5년 정도 살아라. 좀 지나면 이제 그 뭐 사면이든 뭐든 4년. 이렇게 될게 하고 하면은 그런 방식으로 플리바게닝이 되는데 이 사람이 얘기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잡혀오는 게 대구지검에서 잡아왔을까요? 지가 그냥 걸어 들어왔을까요? 점점 더 무서워지는데요. 저 이태원 살인 사건 관련해서 느꼈던 닭살과 소름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태용이 한국에 살아서 온다고 해도 조이팔 사건이 시원하게 밝혀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말씀이시네요. 그 입에 다 네. 목매고 있는데 네. 그러면은 뭐 적당한 선에서의 계좌나 아니면 적당한 형태의 차명이나 네. 그거는 이제 풀겠죠. 근데 뭐 이제 그게 그 피라미드 수준의 뭐 어떤 자금이나 그런 게 드러날 수는 있겠지만은 큰 덩어리 이거는 그냥 묻힐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건 거의 뭐 그냥 수순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피해자 단체들이 걱정하는 것도 그겁니다. 네.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지금 고철에서 환수한 러시아 고철 회사에서 환수한 게 600억인데 거기에 16,000명이 민사소송을 걸었다고 합니다. 네. 나눠보면 진짜 자기 피해액의 뭐 한 20분의 1도 안 되는 액수 정도도 못 받을. 예. 그러면 그 많은 돈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게 1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른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딱 보세요. 벌써 2년 뒤에는 대선이고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 상황에서 네. 그냥 그 사람 입만 바라보고 이렇게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네. 그러니까 진실규명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참 답답하네요. 예. 사실 이 사건이 아까 처음부터 말씀해 주셨지만은 시스템, 그래서 그 시스템을 비호하는 세력들이 있고 뭐 지금 상태에서도 뭐 음모론이 나올 정도로 어딘지 알면서도 안 잡다가 지금 툭 강태용을 불러서 오는데 강태용이 와도 제대로 수사가 안 될 가능성이 더 크고 정관계 뇌물수사도 안 될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이 조이팔이라는 이 바지 사장을 누가 만들고 누가 이 괴물을 키우고 누가 수만 명의 우리 피땀이 서린 돈을 긁어서 도망을 간 이 사건이 아예 미궁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저는 그거를 걱정하고 있어서 저는 피해자 단체들도 일부 얘기했지만 이거는 특검 수준으로 안 된다. 이건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 왜냐하면은 세월호 특별법처럼 이거는 진짜 자살한 사람만 10명에서 30명 사이고 그 수만 명이 지금
그 생지옥에 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는 참 대통령께서도 참 답답하신 게 대구 사람들이 피해자가 그렇게 많잖아요. 네네. 대구 분이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고향이 대구죠. 왜 자기 사람 이렇게 표현은 그렇지만 자기 그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보면 자기 지지 세력들의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최적의 기회. 그리고 꼭 닦아줘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냥 두고 보는 그런 상황이죠. 방관도 아니고 아마 모를 거예요. 아, 모른다. 알면은 이렇게 하겠어요? 네. 근데 참 답답합니다. 이 오히려 참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과했나요?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이걸 그냥 두고 보고 뭐 신경도 안 쓰고 이러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데 몇 년째잖아요. 지금 예. 거기서 지금 죽어나간 사람만 해도 공식적으로 10명이고 비공식적으로는 30명이 넘는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뭐 특검이나 뭐 이런 수준에서 머물 게 아니라 그 정권 차원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 구제해주고 정권이 나서서 정말 대대적으로 이 사건을 해결해야 된다. 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 개혁하고도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이런 뭐 어두운 부분, 더러운 부분 이런 것들을 뭐 고구마 줄기처럼 다 끌어낼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예. 그 본인께서 늘 말씀하시는 4대약 이게 4대약 아닙니까? 네. 그거 척결한다 그러는데 그거 본인이 말씀하신 약속은 지키셔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이거는 지금의 법 체계로는 네. 민사소송 끊임없는 이거 가지고는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 그 연세 드신 분들 다 돌아가신다면 어떻게 예. 할 겁니까? 참, 이 사건은 저는 정말 이렇게까지 크게 그리고 이렇게까지 정말 해결하려면 이렇게까지 큰 게 필요한지는 몰랐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권 차원, 박근혜 대통령이 해결을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으로 보여지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갈지 정말 이 강태용이 아까 말씀하신 표현대로 벌벌 떨면서 살아서 정말 옳지 이걸 제대로 조사를 할 수 있을지 제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하지만 이걸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은 특별법 이런 걸 제정해서 정말 대대적으로 수사를 하고 파헤쳐야 된다. 네. 지금의 말씀이 수사 공감이 됩니다. 예. 수사지는 그런 그 피해자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다수는 신뢰하지 않을 겁니다. 네. 검찰이든 경찰이든. 네. 알겠습니다. 조이팔 사건인데 강태용 씨가 들어온 다음 계속해서 다룰 수가 저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태원 살인 사건과 함께 저희가 계속 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팟짱 서포터즈 1호 광고입니다.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착한 가격, 품격 있는 공간. 국내외 유명인들도 자주 찾는 풍무 양꼬치. 나는 그 집 양갈비가 훨씬 맛있던데. 누나 나는 그 집 맛있는 요리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단체석이 많아 모임하기 좋은 곳. 풍무 양꼬치.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두 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잠깐, 팟짱 애청자라고 말씀하시면 통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네, 이어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첫 선을 보였던 범죄 기상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봄, 가을에 더 이게 성 관련 그런 범죄가 많이 일어난다, 조심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이번 주에는 어떤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그 기상도를 가져오셨나요? 이제 많이 요즘 특히 이제 부쩍 늘어나고 있는 오토바이 날치기입니다. 오토바이 날치기. 예. 이건 예전부터 문제가 됐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한동안 사라졌다가 네. 요새 이제 그 학교 밖의 아이들, 그 청소년들에 의해서 집 바깥의 청소년들에 의해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좀 다뤄보려고 하거든요. 특히 이제 여름 겨울보다는
가을, 봄이 또 범죄율이 높습니다. 이게. 이건 또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이제 이 조금 추워지기 시작하는 네. 년은 이제 움츠려드는 시기가 이제 시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더 범죄가 일어나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집중이 안 되고 자기로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뭐 사물을 보면서 돌아보는 게 아니고 이게 움츠려들어서 앞만 보고 걷게 되는. 그렇죠. 네. 근데 겨울은 왜 안 되냐면은 겨울 길이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예. 오토바이가 속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겨갖고 겨울을 제외하고 그래서 이제 정확히 말하면은 한 뭐 늦가을 정도 이런 오토바이 날치기가 많고 특히 이제 날치기가 많은 공간적인 것은 그런 겁니다. 약 50m 이상 한 100m 그 사이의 공간들, 이렇게 직선 도로가 있는 거죠. 그런 공간들인데 이게 인도와 차도가 붙어 있는 그런 공간들이 사실은 가장 노리고 있는 데입니다. 네. 그리고 50m에서 100m 사이의 그 공간에서 꺾어지는 길들이 많은 그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낚아채서 바로 사라질 수 있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공간들이 그거를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범죄 예방하는 쪽에서는 그런 거를 주의 깊게 이제 살피라고 하는데 네. 이거는 경찰이 얘기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 이건 부모님들이 우리 학생들이나 아니면 흔히 말하는 여성들한테 이제 주의를 좀 환기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요한 타겟이 이제 핸드백을 그렇죠. 메고 가는. 아무래도 뭐 남성분 같은 경우는 가방을 안 들고 다니는 건가, 지갑은 안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다니는데 여성분들은 핸드백을 많이 들고 다니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어폰. 주의가 좀. 예, 음악 들으시면서.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조금 밤 시간대는 길에 가장자리로 다니지 않고 조금 나오죠. 왜냐하면 어두우니까. 맞아요. 네. 가로등이 좀 잘 비치는 곳 그쪽으로 좀 걷게 되는데 그렇죠. 차도랑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렇죠. 더 위험하네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주요 타겟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좀 여자친구한테도 좀 알려주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럴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뭐 아주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주변에 그런 걸 살펴보았다가 그런 부분만 고기를 진입할 땐 조금 주의를 한두 번 살피고 가는 이런 어떤 생활 속의 범죄 예방, 이게 사실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많이 좀 알리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늦가을로 접어들고 있는데 이 핸드백 들고 다니실 때는 주의를 보시면서 이어폰은 꼽지 마시고, 그리고 가로등 비춘다고 너무 차도에 붙어서 가시면 안 되고. 이 범죄 기상도도 정말 뼈가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너무 좋은 조언이세요. 근데 걱정은 그겁니다. 요새는 좀 흉폭해져 갖고 그런 범죄가 폭치기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낮인데도 둔기 같은 걸 말아 갖고 인적이 드문 곳에서 그러니까 낮에도 예, 오히려 낮이 더 이제 주요하게 인적이 좀 드물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은 더 위험한 것이, 폭치기를 당하면 이제 거의 식물인간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아주 많이 다쳐갖고, 왜냐하면 응급처치를 못 하니까. 아무도 없으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은 좀 우리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남성분들이 사실은 많이 좀 일정 더 몸에 좀 체득하게끔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범죄 기상도에서 이 말씀을 또 들어봤는데 교훈은 그거 같아요. 조심해야 된다. 조심하고 어디서든 잘 살펴야 범죄를 안 당할 수 있다. 이런 건데요. 범죄 기상도 다음 주 시간이 또 기대가 되고요. 저희가 말씀을 지난 시간도 그렇고 이번 시간도 그렇고 참 냄새가 나는 사건들, 참 해결하기 힘들고 답답한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이 팟짱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분들이 이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된다. 이런 의지를 모을 때야만 이런 사건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조이팔 사건 같은 경우는 국민적 관심이 반드시 필요한 사건입니다. 네, 언론에서 보도를 좀 적게 한다고 해도 관심을 잊지 않으시고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정말 이 정권에서 수사할 의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상훈의 냄사
오늘 시간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선 10만인 클럽 6주년 축하드리고요. 제가 오마이뉴스에 바라는 게 있다면 자본의 영향 없이 이렇게 시민들의 힘을 모아서 정말 사회적 눈치 보지 않고 올바른 목소리, 바른 시각에서 저희들에게 세상을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고, 앞으로도 이렇게 아직 인원이 많이 안 모인 거로 아는데 더 많은 후원자들 생겨서 10만인 더 넘어서 100만인까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최종병기라고 바득바득 우기고 있는 김병기입니다. 15년 동안 기자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발적 구독료가 제 월급이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장윤선의 팟짱도 그렇게 만들어요. 팟캐스트 제작비 스폰서가 되어주세요. 10만인 클럽에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아니면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가 있거든요. 그걸 꾹 눌러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